여러분,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엄청나게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정부가 나서서 우리 퇴직금을 싹 모아서 직접 굴리겠다 이런 계획인데요. 정부는 이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이거 사실 돈줄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요, 바로 이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자료를 가지고 이 기금형 퇴직연금 논란 그 핵심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. 이 자료가 펼치는 비판의 논리가 총 6단계로 되어 있어요. 이게 처음엔 그냥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는 속도 문제로 시작하는데 뒤로 갈수록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파고들거든요.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 쟁점. 개혁이냐 아니면 기습이냐. 이 자료는요, 다른 걸 따지기 전에 이 개혁안이 추진되는 그 속도부터가 뭔가 이상하다. 여기서부터 의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정말 중요한 금융제도를 바꾸는 일이잖아요. 근데 이걸 단 한 달 만에 결정한다?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?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콕 찝는 겁니다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냐? 이거 너무 이례적이지 않냐는 거죠. 실제로 타임라인을 보면요, 1월 7일에 논의를 시작해서 바로 그 1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목표를 잡았다는 거예요. 아니, 보통 이런 큰 일은 몇 달, 길게는 몇 년씩 토론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료는 주장하는 거죠. 이건 제대로 된 개혁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합의 같은 건 건너뛰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다라고요. 아니, 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? 자, 여기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갑니다. 바로 그 진짜 속내가 뭐냐 하는 거죠.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여주겠다 이건데, 이 자료는 그 뒤에 사실은 통제권이라는 다른 그림이 숨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이거예요. 아니, 지금 여러분 퇴직연금 수익률 너무 낮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싹 모아서 전문가한테 맡기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. 어때요? 들어보면 뭐 되게 그럴듯하죠? 그런데 말이죠, 이 표를 딱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지금은 어때요? 내가 맡긴 금융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. 나한테 선택권이 있죠. 근데 바뀐 제도는 그냥 국가가 만든 하나의 거대한 돈 바구니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. 진짜 노리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정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수백조 원짜리 거대 자금, 바로 그 통제권을 가져오려는 거다라고 말이죠. 자, 이제 논란에 제대로 불을 붙이는 세 번째 쟁점입니다.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이 네 글자 때문인데요. 이 자료에서는요, 이 단어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 아, 이 계획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구나 하는 아주 결정적인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발언. 이 자료에서는 이 말이 나온 순간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고요? 사회적 가치라는 게 듣기엔 좋은 말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, 뭐 예를 들면 특정 산업을 밀어준다거나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우리 연금이 쓰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. 이 자료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1단계, 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생겨요. 2단계, 그럼 그 명분으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 돈이 투자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,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의 노후 자금이 그냥 국가 프로젝트를 위한 쌈짓돈처럼 동원된다는 겁니다. 내 돈이 국가의 목표를 위해 쓰이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걱정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?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? 맞습니다. 네 번째 쟁점이 바로 그거예요.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 느낌, 일종의 대자비 현상인 거죠. 이 자료는 이번 계획이 딱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불신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든다고 꼬집고 있습니다. 핵심 불신은 이거 하나죠. 어차피 나라가 굴리는 돈은 우리 같은 주인들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정부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니었어? 하는 바로 그 아주 뿌리 깊은 불신 말입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이 그 불신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죠. 그럼 이런 불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당연히 선택권을 더 줘야죠.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 계획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오히려 모든 걸 한 곳으로 모아서 통제하려는 중앙집권 방식으로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섯 번째,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까지 왔습니다. 내 노후 자금이 과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땔감으로 쓰여도 괜찮은 걸까요? 이건 이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. 바로 이 질문이죠. 주식시장을 살리고 국가 기관 산업을 키우고 다 좋은데 왜 그 돈을 하필 내 퇴직금에서 가져가야 하냐는 겁니다. 이 자료는 이걸 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 책임을 실그머니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. 정부가 할 일은 남의 돈 끌어다 쓰는 그런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금 잘 관리하는 그런 정부 본연의 역할에나 제대로 집중하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자료가 생각하는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은 어떤 모습일까요?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쟁점입니다. 선택권이냐 강제냐, 이 대립 구도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. 이 자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비정상적인 속도전. 둘째,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는 중앙집권. 셋째, 사회적 가치라는 애매모호한 명분.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지금의 계획은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그냥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장악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진짜 개혁의 조건은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입니다. 첫째,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라. 둘째, 원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가입되는 강제성은 절대 안 된다. 셋째, 모든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라. 그리고 넷째,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. 이 모든 원칙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관리자인 국가가 아니라 돈의 진짜 주인인 우리 개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
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. 내 노후를 왜 당신들이 설계합니까? 결국 이 모든 논쟁은요, 단순히 수익률이 몇 퍼센트 더 나오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내 미래, 내 노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?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